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교육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교육의 생활로 들어가 볼까요? 네. 교육에는 과제가 있어요. 미숙한 어떤 존재로서의 나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상태로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와 의지와 이념 세계를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교육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딜타이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도야 이상이라고 이제 명명합니다. 질문을 그리스 교육이 로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걸 가지고 할 건데, 내면 민족성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있었고,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투표권과 법정에 참정할 수 있는 시민권 획득을 위한 교육으로 영향을 끼쳤고, 종당의 법치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교육이 필요했다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배경 지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에게 문명이 있었던 에게를 중심으로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보면은 산간 지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이 살려면 평지가 많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촌락들이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드문드문. 그래서 섬들도 굉장히 많은 이 지형에 그리스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촌락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의 영역을 이제 성을 만들고 이제 아고라 여러 가지 이제 성벽을 만들면서 폴리스 국가들, 도시 국가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작은.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스파르타와 아테네 대표적인 도시 국가라 할 수 있죠. 이렇게 퍼져 있는 이 그리스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나라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언어입니다. 같은 그리스 언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종교, 신화, 그리스 신화 있죠? 그것, 그리고 마지막 정신성, 정신을 야기하는 교육으로 대통합을 이루자라는 게 그리스의 어떤 문명의 시작입니다. 보면은 아까 우리 발표를 잘 해주셨어요. 파이데이아를 지향하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교육은. 이것은 아동교육과 아동의 도야, 성숙할 수 있는 도야의 지점을 파이데이아라는 개념으로 삼고 있는데, 민족성이라는 아까 그리스 통합하는 정신의 민족성의 내면이 형성되는 것, 그것을 이제 파이데이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 정착된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굴렁쇠 돌려봤지만 이거 사물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이거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와 상관없이 굴렁쇠를 잘 굴리려면요, 나를 도정하고 나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어떤 지점을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데, 이 인내를 통해서 문화가 창조하고 개별적인 어떤 성취가 가능하게 된다. 시를 통해서 음미하면서 고민하게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일지,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는지 신을 염두하고 생각을 하고, 본인 안에서 내적인 어떠한 그 사유의 활동, 정신의 활동, 그것이 이제 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 문화와 개별적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체육교육과 음악교육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정신적인 삶의 요청과 신체에 대한 의무 사이에 어떤 균형을 야기해서 나아가는 것, 파이데이아 하는 것, 도야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스파르타. 지금도 그렇잖아요. 너희 엄마는 어떠니? 우리 엄마 완전 스파르타야. 이렇게 할 정도로 기원전 17세기에 있었던 이 스파르타의 교육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했으면 21세기 우리에게도 아직도 뭔가 강력하고 고된 훈련이라는 것을 명명하는 어떤 대명사죠.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는 가장 남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목적을 해요. 그래서 이 가장 남성적인 남성성을 키우면 국가의 권력, 어떤 강인성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동이 7살만 되면요, 7살까지 가정에 머물고, 아직 가정에 머무신 우리 남성 동지들 스파르타로 가면은 이제 거의 이쯤 돼서 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7세까지만 가정에 머물고 그동안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막 터득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익숙해지면 30세에 공동훈련장에 가서 이런 어떤 육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삶, 뭔가 퇴행하고 싶고 늘어지고 싶고 계속 뭔가 신체 단련이 아닌 걸로 가는 그 중력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이제 교육의 한 양태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민족성은 정신의 영역인 건데, 그래서 시인을 통해서 음악 수업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시라는 문구 함축되고 그걸 음미하고 그 의미를 은유적인 거 환유적인 걸 상상하면서 가는 것에 음을 섞어요. 그래서 노래하듯이 시를 암송하고 은유하는 그 시를 계속
계속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아동의 영혼 속에 익숙하도록 한 거죠. 보면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노래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리라라는 악기를 가지고 내용에 음을 넣은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빛나기를 결코 슬퍼하지 말기를 인생은 찰나와 같아도 시간의 끝을 청할 테니 이게 참 이런 건 거죠. 이렇게 시에다가 음을 넣어서 계속 노래하듯이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찰나의 순간을 말로 명명하면서 본인의 정신으로 깃들게 되는 것. 그로 인해서 정신과 육체가 도정되고 있는 과정을 고대 그리스는 이렇게 지향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단지 힘만 키우고 몸짱이 돼야지 피지컬만 키우는 그런 육체 노동 육체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기르고자 했던 신체 훈련장이 있었다. 거기서는 신체 훈련도 했지만 시인들의 시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또 알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발표하기 위해 암송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유로운 그리스의 청년이 형성됐다는 어떤 상징은요. 전쟁과 공화당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 청년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테네에 있는 그 연설대인데요. 이게 부분 이게 모여서 조그만 단상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논지를 수사하는 거죠. 수사하기라는 것은 자기의 언어로, 언술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수사하기를 하는데, 이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발견한 어떤 학이라든지 학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이 포럼을 열었던 것이 문화였다. 그것은 이 자유로운 그리스 청년이 되는 어떤 정신성을 가진 존재들만이 이 작은 단상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 교육의 처음 이제 시작입니다.